지금 내가 어디에 있어?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서 갈지 전략을 내비게이션으로 길 찾듯이 짜셔야 돼요. 근데 이걸 안 하신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전략을 어떻게 짜셔야 되냐면 일단 직장 생활을 시작하시거나 돈벌이가 시작이 되었다. 그럼 그때 1단계의 목표는 종잣돈을 만드시는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1억 정도는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얘가 나 대신 일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돈을 벌어와요. 100만 원의 10%는 얼마인가요? 10만 원. 얼마 안 되잖아. 근데 1억의 10%는요? 1000만 원. 부자. 네, 우리 오늘 하루 종일 사실 노후 얘기, 뭐 자식들 교육비 얘기, 뭐 너무 많은 이제 돈 얘기를 하시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강의 제목이 노후에도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제목 너무 좋죠. 네. 이제는 내가 본업을 어느 순간에는 그만둬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 난 뭐 먹고 살지라는 걱정 때문에 노후를 위해서 어떤 기술들을 많이 준비를 하세요. 배우고 투자하시고 준비를 하시는데 정말 꼭 필요한 기술은요, 그게 아니에요. 다른 기술이 필요해요. 뭐죠? 요거 맞추시는 분한테 제가 돈을 굴리는 방법. 그렇지. 그걸 아는 거야. 아니야, 저축하는 기술. 아니야, 저축은 아니야, 저축은 아니야. 부동산. 어머, 어떻게 알지? 어떻게 아셨지? 다 맞으세요. 결국은 재테크라는 거는요, 재자는 재물, 재산할 때 그 재자거든요. 그리고 테크는 영어로 테크놀로지 할 때 그 테크예요. 그러니까 돈을 불리고 관리하는 기술이 있으시면 노후에도 돈 걱정 없이 사실 수가 있어요. 도대체 예적금으로 답이 없고 투자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내가 돈을 언제까지 벌 수 없으니 불려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근데 도대체 투자하는 방법을 나는 모르겠어. 그리고 해봤더니 크게 실패했어. 이제 무서워서 못하겠어. 근데 다른 방법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겠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근데 돈을 불리는 방법은요. 재테크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술은 배우시면 누구나 하실 수가 있어요. 잘하고 좀 덜 잘하고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 기술 오늘 들어갑니다. 그 기술 들어갑니다. 자, 그럼 우리 재테크 기술을 배우실 때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스텝 1입니다. 목표를 선명하게 정하셔야 돼요. 대부분은 나 재테크 잘해서 노후 걱정 없이 그냥 좀 편하게 살고 싶어. 근데 이게 어떤 형태로 그래서 목표를 구체화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나이 들어서 노후를 그러면 어떻게 보내고 싶으냐 구체화시키시자는 거야. 나 일 안 하고 거기 있잖아 조물주 위에 건물주 나 그거 할래. 건물주 누구나 되고 싶으시죠? 그러면 건물에서 월세 얼마 나왔으면 좋겠다까지 나오셔야 돼요. 나 월에 500만 원 있으면 일 안 하고 살 수 있어. 혹은 어떤 분은 나 1000만 원은 나와야 일 안 하고 살 수 있어. 자, 그러면 역으로 가는 거예요. 500만 원 월세를 받으려면 얼마짜리 건물을 사야 되지? 1000만 원 월세 받으려면 얼마짜리 상가 건물에 투자를 해야 되지?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감이 없으시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말에는 운동화 딱 신으시고요. 부동산 탐방 다니셔야 되는 거야. 취미처럼. 내가 건물주가 되고 싶어 그러면 내가 얼마짜리 건물을 사야 월세가 얼마 나오는구나를 현장을 돌아다니시면서 조사하셔야 돼요. 돌아다니시면서 맛집 같이 가시는 거 너무 좋아요. 맛집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맛집을 가실 때 옆에 부동산 먼저 들르시는 거예요. 부동산에 들러서 요거 물어보세요. 1번 부동산에 가시면요. 저 맛집이 있는 건물이 얼마예요? 물어보세요. 그러면 저 건물은요. 뭐 한 30억 해요. 자, 2번 부동산에 가시잖아요. 그럼 뭘 물어보셔야 되냐면 반대로. 제가 저 맛집처럼 1층에다가 맛있는 집을 해보고 싶은데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내야 돼요? 그러면 뭐 한 5천에 300 내시면 돼. 너무 비싼 것 같아. 2층은 얼마예요? 그럼 또 얼마에 얼마? 그것도 비싼 것 같아. 3층은 얼마예요? 그러면 그 건물의 실질적인 월세가 다 파악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건물 가격을 물어봤어. 그럼 이 건물을 팔려고 하는 분은 월세를 많이 얘기할 거 아니야. 근데 잘 나가는 반대로 것처럼. 내가 세입자 입장에서 들어가 보면 실질적인 월세가 나와요. 그래서 얼마짜리 건물은 보통 총 월세가 얼마 나오더라. 그래서 한 20억짜리 건물은 이 동네에 같은 경우에 평균 한 4% 월세 수익이 나오더라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얼마짜리 건물을 사면 이 동네는 대략 월세가 한 수익이 몇 프로 나오더라라고 대략 머릿속에 이게 인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이 정도로 굉장히 선명하게
만드신 다음에 나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그러면 건물을 사면 돼. 그럼 20억짜리 건물을 사기 위해서 나 현금 얼마 있으면 되지를 또 역으로 계산해 보시는 거예요. 대출을 끼고 이 건물을 산다고 치면 그래도 절반은 갖고 계셔야 되겠죠. 그럼 이분은 10억 있으셔야 되겠죠. 그럼 그 다음에 뭐 하시면 될까? 지금 나 얼마 있지? 그러면 몇 년 동안 일을 해서 얼마만큼 벌 수 있고 아니면 있는 자산을 어떻게 불려서 10억을 만들까라는 전략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결국은 선생님들 재테크를 하실 때 이 기술을 배우시는 궁극적인 목표, 아까 우리 선명한 PP처럼 선명한 목표를 만들자고 말씀드렸는데 그 목표들은 실은 내가 일하지 않고 놀아도 나를 먹여 살리는 무엇인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건물주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주식 투자자가 되실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그냥 일하지 않고 저작권을 막 받아서 먹고 사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개인 성향마다 다 달라요.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은 여러 사람이 좋아하고 찾는 물건을 보는,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있는 분들이 잘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분석하신 다음에 아, 나는 부동산하고 잘 맞아. 그러니까 건물주. 아니면 뭐 나는 주식 투자랑 잘 맞아. 그럼 나는 주식 투자자. 이런 식으로 목표를 자신한테 맞는 목표를 설정을 하세요. 자, 목표를 정했으면 이제 우리 전략을 짜봐야 되겠죠. 지금 내가 어디에 있어?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서 갈지 전략을 내비게이션으로 길 찾듯이 짜셔야 돼요. 근데 이걸 안 하신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전략을 어떻게 짜셔야 되냐면 일단 직장 생활을 시작하시거나 돈벌이가 시작이 되었다. 그럼 그때 1단계의 목표는 종잣돈을 만드시는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1억 정도는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얘가 나 대신 일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돈을 벌어와요. 100만 원의 10%는 얼마인가요? 10만 원, 얼마 안 되잖아. 근데 1억의 10%는요? 1000만 원. 그래서 돈을 번다고 어느 정도 큰 목돈을 만드셔야지만 요거를 굴렸을 때 눈에 보이는 수익이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1단계는 종잣돈을 만든다. 그다음에 2단계는 이 종잣돈이 10억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부터는요, 무조건 투자하셔야 돼요. 예적금으로 1억 만드실 수 있어요. 7, 8년 걸리면 열심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가능합니다. 근데 1억이 10억 가는 일은요, 예금으로만 절대로 못 가요. 그럼 이때부터 투자가 병행되어야 해요. 투자를 하시려면요, 2가지 지식이 필요하세요. 첫 번째는 이론 지식, 두 번째는 실전 지식. 근데 대부분은 이론 지식에만 꽂혀 있으세요. 금리가 뭐야? 채권은 뭐야? 주식은 뭐야? 나 뭐 투자하려면 이런 거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물론 아셔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실제로 공부한 거를 실전에서 대입을 해보니까 되더라, 안 되더라. 거기에 내 성향이 들어가니까 나는 망하더라. 그래서 이거를 자전거 타듯이, 자전거 타는 방법을 배우시는 게 책으로만 배우실 수 있을까요? 못 배우시죠. 넘어져요. 그렇죠. 내가 직접 타보고 어떻게 하는 순간 중심이 잡히더라를 몸이 기억하잖아요. 재테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공부 기본적으로 하시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돈이 모이고 투자가 가능하더라. 그리고 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잘 성공하더라를 몸으로 익히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 지나가시면 결국은 돈이 이렇게 불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나중에 최종 건물주까지 가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러면 말이 쉬워서 1억에서 10억이지 투자 어떻게 해가지고 뭐 공부한다고 무조건 10억이네 이런 말씀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느냐? 로드맵을 그리셔야 돼요. 이제 전략을 세우셨으면 그거를 가시화시키셔야 돼요. 목표도 짰고 우리 가시적으로 전략도 짜서 로드맵까지 그렸어요.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시작을 하실 때 가장 또 중요한 게 자기 분석이에요. 쪽박차기 딱 좋아, 난 내 분석. 우리는요, 너무 자기 분석을 잘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자기 분석을 하실 때 내 돈이 어디에 어떻게 흩어져 있는가 분석하셔야 됩니다. 자산이 만약에 마이너스예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이런 분들은 투자를 하실 게 아니라 대출 상환 플랜 먼저 짜셔야 돼요. 항상 물어보시는 게 나 대출이 좀 있는데 주택담보대출이 있는데 전세자금 담보대출이 있는데 빚부터 갚아야 돼요? 아니면 나 투자 먼저 해야 돼요? 종잣돈 먼저 모을까요? 빚부터 갚을까요? 물어보세요. 빚부터 갚아야지. 네, 명쾌하게 답드릴게요. 자, 대출이자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4%다. 그러면 4% 이상 원금 손실 보지 않고 확실하게 돈을 투자해서 벌어오실 자신이 있으신가요? 방법을 알고 계세요? 모르시겠죠? 그러면 빚부터 갚으시고요. 알겠어? 그러면 투자하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자산 상황을 본인이 스스로 파악을 하시고 아, 나는 지금 뭐를 좀 해볼 수 있겠구나라고 감을 잡아보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는 나의 재테크 레벨이 어디냐를 분석하시는 거예요. 나는 예적금 레벨이야.
CMA가 뭔지도 몰라요. MMF가 뭔지도 몰라. CMA 매일매일 자유입출금 통장 같은 건데요. 돈 넣어놓으면 매일매일 이자를 찍어줘요. 그 원금 손실 보는 거 아니에요. 나 무서워서 못하겠어. 이런 분들은 레벨이 예적금 레벨이신 거예요. 나는 예적금 레벨이야.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주식 투자를 하세요. 주식 투자는 지금 레벨상 어디에 있나요? 없어. 거의 끝판왕이에요. 주식 부동산은 끝판왕 보스급이에요. 그러니까 재테크 장인급인 거지. 근데 나는 이제 재테크 이제 시작했어요. 인턴이야. 근데 자꾸 재테크 장인 기술을 저걸 하려고 그래. 되실까요? 안 되세요. 100% 깨지세요. 처음에 운이 좋아서 돈을 버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내가 투자해서 수익을 본 거를 다시 재현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레벨을 먼저 분석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레벨이 아니라면 절대로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모르는 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세요. 네. 그럼 이렇게 자기 분석을 하셨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될까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재테크를 본격적으로 해보시려면 통장을 분리를 하셔야 되겠죠. 아마 통장 분리는 이미 많이들 하고 계실 텐데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요. 복잡하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든 복잡하고 막 이렇게 해놓으면 안 하게 돼서 하다 멈추게 되세요. 일단 통장 분리 간단한 방법은요. 일단 통장 분리 간단한 방법은요. 나의 수입이 들어오는 자유입출금 통장이 있으시겠죠? 그럼 그 통장에서 생활비 통장을 하나 더 만드신 다음에 이체를 해주세요. 나 한 달에 얼마 쓸 거야 라고 정하시는 거예요. 이 자유입출금 통장, 생활비 통장 나누시고 투자자금 대기 통장 나눠 놓으신 다음에 내 재테크 레벨에 맞게끔 투자를 시작을 해보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은 내가 통장 분리도 했어. 그 다음에 내 수준에 맞는 재테크도 시작을 했어. 그 다음에는 일상을 바꾸셔야 돼요. 돈을 불리고 관리하는 기술, 그리고 부자가 되려면 내가 돈을 잘 불릴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는 게 바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를 당신 부자 되고 돈 모으시기 위해서 공부하세요. 일상을 바꾸세요. 그럼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세요. 그래서 요걸 생각을 조금 바꿔보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재테크 기술 취미 삼아 배우는 거야. 나 어차피 내 지금 50이라고 하더라도 에휴 나 120까지 살 건데 10년, 20년 배우면 내가 그거 못하겠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상에서 취미 생활 하듯이 재테크를 배워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해지실 것 같아요. 절대로 조급증 내지 마세요. 나 당장 막 노후를 준비하고 불안하니까 나 막 뭔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어딘가에게 투자하고 싶어. 자, 내 돈을요, 자신 돈처럼 불려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돈을 알아서 불려줘? 알아서 불려줬으니까 너 수익 난 거 반을 줘. 그러면 딜이 되지. 근데 그게 아니라 내 돈을 알아서 불려주는 사람은 나 판매 수수료 조금 받고 누가 알아서 불려줘.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내 돈은 내가 지켜야 되고 모르면 투자하지 마시고 내가 아는 거는 진도를 조금씩 공부를 해가면서 빼는데 이 공부가 오래 걸리고 어려울 수 있으니 일상생활에서 재테크 하듯이 슬슬 10년, 20년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자, 이 정도 우리 돈 관리하는 기술 배우시면 노후에 돈 걱정 없이 사실 수 있으시겠죠? 네.